여러분은 김밥천국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김밥천국은 하루에 100그릇을 팔고 레스토랑은 하루에 3-4테이블을 받아요. 그런데 버는 돈은 똑같습니다. 어떤 학원을 운영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바쁘고 힘드신가요? 아니면 요즘 좀 여유롭고 할만하신가요?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동미술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유로워지면 만족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쁘면 불만족스럽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같은 시간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효율이 높아졌을 때나 제 가치가 높아졌을 때나 우리 학원의 어떤 가치가 높아졌을 때 굉장히 만족하는 스타일이어서 규모를 계속해서 키우기보다는 효율을 질적으로 높이면서 성장해온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살짝 그 몸집을 키우고 규모를 키우는 걸로 갈 뻔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부산원을 하고 아이들도 엄청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규모와 공간도 커지고 법적 의무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발을 담갔다가 살짝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사람마다 만족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보면 나는 선생님 6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준이 사람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시기마다 또 점점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요. 원생수가 많아지면 학원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서 파이가 이 정도라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더라도 파이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것과 같게 만들자 이런 주의거든요. 원생수가 50명인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50명 이상은 저는 선생님 못하겠어요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키워가면서 150명,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이상은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지쳐 보이는 원장님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질적으로 높이는 게 내 에너지와 내 젊음과 내 시간을 쓰는 것에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10년 전에 저희 학원의 효율에 비해서 지금 현재 효율로 따지면 교육비도 물론 올랐지만 그것보다 시간 효율이 그 시스템 세미나에서 아예 숫자로 보여드리잖아요. 몇 배예요. 3배 정도 되죠. 그리고 교육비도 올랐으니까 지금은 효율이 계산해볼까요? 이 정도 늘었네요. 이렇게 가치나 효율을 점차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단순하고 육체적인 노동은 줄이고 지식 노동은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단순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들이 줄어든 채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잡는 거. 두 번째로는 단순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하고 위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계속해서 효율과 가치를 높여왔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시스템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앞치마를 하는 거 이런 일들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에너지를 아이들 수업을 더욱 더 알차게 하기 위한 전문 영역에 더 에너지를 쓰는 거죠. 보충 예약하는 거 그런 것들도 원래는 카톡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언제 되는지 또 개별 진도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진도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그 보충 잡기에 실패하면 돈을 환불해 드리고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 그 잡아놓은 시간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다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해봤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낀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지식노동에 쓰는 거죠. 아이들 교육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봐주는 일에 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진짜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수업 커리큘럼적으로도 그렇죠. 매일 한 작품씩 결과물을 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 착착착 해서 완성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선생님이 미리 세팅을 해놓거나 아니면 마무리부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결과물보다 과정과 목표 위주로 구성되는 어떤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아이들한테 진짜로 지식노동, 알차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코칭법 개발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뭔가 동기유발하고 이런 것들도 교육적인 것에 에너지와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환경이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과 주고받으면서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충분히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고 싶게 더 교육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충을 오늘 누가 온다더라, 그 다음에 누가 결석한다더라, 누가 뭐 체험을 온다더라, 이런 사항들도 회의를 통해서 구전으로 서로 선생님의 시간도 쓰고 내 시간도 쓰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또 뭐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또 아차차 까먹고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런 어떤 손실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스마트 프라이빗에서 했잖아요. 노션을 통해서 그런 걸 한 번에 공유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에너지 손실을 막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단순한 어떤 업무를 줄이고 지식 노동을 높이기 위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임을 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원장님들이 뭐든지 다 잘 하시겠죠. 그쵸? 근데 나보다는 못하더라도 최소 나만큼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끔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걸 만들어주고 권한을 위임해주는 일, 이것도 원장님의 어떤 시간 가치를,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뭐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위임을 빠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던 일에서 이 정도는 사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는 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서 위임을 하는 거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가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일은 이만큼 작아지네? 그게 아니죠. 저는 계속 바빴잖아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요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였는데 이제 나는 이만큼을 하는데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하고 이만큼은 위임한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쉽게 오는 우리 원장님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혹시 위임을 하려고 내 수업을 대신해줄 선생님 뽑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또 교육하는데 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 혼자 하면 이만큼 하는데 이 선생님 교육하려고 하니까 교육해야 되는 일이 또 늘었어. 그리고 이 선생님 뒤도 봐줘야 돼. 뭔가 이 선생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컴플레인이 생겼어. 그럼 또 이만큼 내 일만 자꾸 늘어나는 거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선생님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싶단 말이죠. 처음 한두 달은 괜찮다 쳐도 또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려면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원생을 모집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은 또 홍보까지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원생이 늘어나지? 그럼 또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효율도 더 생겨야 되고 위임되는 부분도 생겨야지 이 비례해야지만 이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내 캐파는 넓어지는 거거든. 근데 계속 효율은 안 생기고 계속 일만 늘어나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애들이 많아지고 선생님이 많아지니까 원장님이 죽겠는 거지. 지쳐버리는 거야. 너무 지쳐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냥 선생님만 뽑아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대신 해주고 원생 이만큼 생기면 내가 이만큼 성장하겠지?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하고 또 계속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일을 하나요? 엄청 계속 오래 있을 선생님이 있나요? 몇 년 동안? 계속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나가고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고 또 그 선생님한테 노력하고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면서. 그러고 만약에 잘 됐어요. 그래서 원생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힘든 거는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답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분들을 잘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지금 함께 협업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몇 분이지? 하고 세어보고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요. 영상 편집에 관한 프리랜서만 지금 3분이 계시고, 디자인에 관한 프리랜서가 2분이 계시고, 그리고 카툰이나 뭐 손그림이나 약간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분이 또 2분 계시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블로그를 좀 주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의지만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협업을 해보고자 크몽을 통해서 파트너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최적화라는 그 상품이거든요. 그거를 또 지금 한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원장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위임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점점 계속 학원 안에서만 돌지 말고, 컴플레인을 막는 거 아니면 애들을 관리하는 거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돌지 말고 점점 좀 캐파를 늘려가는 식의 어떤 목표를 가지면 1년 뒤, 3년 뒤에 원장님이 훨씬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다 좀 질적으로, 그리고 내 가치 시간, 이런 효율을 높여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고, 사실 원장님의 어떤 시간 효율이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목표는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선생님의 가치와 시간 효율, 이런 걸 높여주는 것도 그 다음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발전시켜서 바꿀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노동이 의미가 없다, 이런 뜻도 진짜 아니에요. 포장 같은 게 이제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식 노동만 100% 하면은 이게 사람이 머리가 쉬지를 못해서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순 노동을 일부러 저는 끼워 넣어서 하는 때도 있어요. 명상하고 힐링하고 머리를 비우는 용도로 단순 노동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가치, 또는 우리 학원의 가치, 내 시간의 어떤 효율, 이런 것들을 계속 높이고자 한다면 시스템으로 요만큼 한번 해결해 보시고, 프리랜서와 뭐 전문가, 그리고 선생님, 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위임을 고루고루 할 것인가를 통해서 원장님의 능력과 사업을 성장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 분들과 일한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냥 규모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 외에 좀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내 에너지를 좀 아끼면서, 내 젊음을 아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개선해 나가셔서 활기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제가 이런 글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담 사례를 그냥 대충 써놨어. 이렇게 보냈더니 아까 한 가지 글을 2개로 나눠줬고, 그리고 또 2번째 제가 보낸 글을 3개로 나눠서 쓰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와. 제가 2개를 줬는데 5개의 포스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장님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줄인다고 줄여도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거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고 주제를 떼어주는 거, 분리해주는 거. 논점이 흐리지 않게 핵심 이렇게 딱 해서 한 가지의 글을 완성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이런 것도 사실 뭐 디자인을 더 이쁘게 하려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또 제가 이거 디자인도 해야 되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막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 있죠. 글을 내용을 돕는 사진 같은 것도 다 찾아서 넣고 하려면은 시간이 또 엄청 걸리게 되고, 시간이 걸리면 또 이게 손을 안 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냥 대충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한 내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진이 완전 찰떡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너무 영 아닌 거는 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또 삽입도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사진은 전달드리기 전인데 저희 어디 유튜브나 뭐 어디에 있는 거 가지고 오셔서 따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 거부터는 제가 이제 사진을 드렸어요. 요것도 제가 아직 수정은 하진 않았는데 수정하고 또 다시 한번 맞춤법 해서
이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블로그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블로그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학부모님들한테 블로그 링크로 어떤 걸 설명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뭐 블로그 외에도 저희 편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리랜서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스튜디오 영상을 편집을 주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튜디오 편집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분도 계시지만 편집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선생님한테 위임을 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랑 편집 PD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스튜디오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말고 또 다른 편집해 주시는 분,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해 주실 가은 씨는 저랑 직접 소통을 하고 계속 이제 편집 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커, 그 다음에 뭐 요런 제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어떤 비즈하우스로 표현하기 난감한 부분들의 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디자이너분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크몽은 이렇게 어플로도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나 아니면은 방학특강 홍보할 때, 새학기 홍보할 때 마케팅에 신경을 좀 쓰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꼭 이런 때 외에도 사실 블로그는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싶으실 때 이런 서비스를 도움을 받으셔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